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게 한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도 모두 시청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인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드라마 속의 영희와 우영우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은 드라마 속 우영우와 같은 자폐인의 재능을 개발해주는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의 이소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로도 계시고 오티스타라는 사회적 기업 대표로도 계시는데 먼저 오티스타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티스타는 자폐인들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 오티스타라는 이름 어떤 의미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티스타는 이제 영어로 자폐가 오티즘이에요. 네, 오티즘. 그래서 오티즘 스페셜 탤런트 앤드 리해빌리테이션. 네. 그러니까 자폐인들이 그 자폐라는 장애로 인해서 갖게 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뭔가 일반인들하고 다르니까 약간 결함을 네. 보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강점들 네.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통합이나 네. 재활을 이뤄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영어 단어를 나열한 네, 다음에 네. 앞 글자를 따서 오티스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여의도에 네.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라고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가서 네. 얼마 전에 그 자폐인 하나은행하고 같이 해서 레이스를 했어요. 걷기회를. 그래서 저도 기부금 내고 참가를 했더니 오티즘 하나대 우리 하나대는 오티즘 그래서 네. 제가 일반인들이 오티즘 못 알아보는데 네. 그걸 좀 써가지고 알아먹도록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 많이 만나다 보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자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달 장애인들 다들 저는 그 아이들의 천재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천재성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 가면 일자리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를 만든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제 오티스타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오티스타에서 디자인 스쿨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자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시각적 학습자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는 걸로 더 잘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 표현도 시각적인 표현을 잘해요. 네. 한 번도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도 네.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제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가능성하고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스쿨에서는 이제 뭐 디자인을 가르치고 이런 거보다는 자폐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상시로 디자인 스쿨이 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자폐인 중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 네. 이제 뭐 8회기, 16회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요. 그렇게 디자인 스쿨에 와서 우리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진 친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네. 스쿨을 계속 참여하게 하면서 이제 오티스타에 채용도 하고 또 다른 기업의 디자이너로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그 교육과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육과정 조금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교육과정 이제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디자인 스쿨에 오는 친구들을 위한 이제 비기너들을 위한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친구들이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뭐 4시간, 8시간 이렇게 매일같이 앉아서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해야 네. 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를 즐겁게 할 수 네. 있나 행복해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차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되는 그림 그리는 실력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내 맘대로 막 그리는 네.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회기를 운영을 하고요. 그게 한 차례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요. 그게 진단이나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들도 자기가 여기에 맞는지를 알아보겠지만 우리도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진단을 해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아,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잘하겠구나, 컴퓨터를 좀 가르쳐야겠구나, 아니면 직무를 위한 네.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 하에 이제 돌리면서 네. 거기에 맞는 친구들이 다시 오기도 하고 네. 안 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채용한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직원들도 사실 한번 채용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직무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어떤 교육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디자인 스쿨 교육과정에 녹여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또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 네. 같이 또 엮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저도 지금 제 친구 중에 네. SK 입사 동기 한 분, 또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이제 자폐아 이제 많이 컸죠, 지금 이제.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의 특성을 좀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두 아이가 너무너무 극단적인, 예, 아주 한 친구는 너무 액티브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받아서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아파트 1층만 살았어요. 이제 너무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오티스타 이렇게 만나서 그런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 정말 그 특성들을 네. 우선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폐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네네. 다 유사해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폐는 자폐라는 장애를 진단을 받기 위한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사회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네.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자폐를 진단을 하는데 그런데 자폐인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에 한 사람의 자폐인을 만나서 알면 그냥 한 명을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폐인 안에서의 그 개인 간 차가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지능에 있어서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장 우수한 지적 네. 기능을 가진 사람 자폐인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성도 우리가 사회성에 분명히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어려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활동적이고 네. 활발해서 아무한테나 다가가서 네. 말 걸고 좀 불편할 정도로 네, 네. 그런 사회성을 보이는 친구부터 완전히 위축돼서 네. 누가 말 걸면 그냥 돌아버리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는 자폐를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해요. 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이들을 같이 산다, 뭐 직업을 제공한다, 뭐 직업 교육을 한다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대체로 하는 방법이 뭔가 직업을 하나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 네. 이렇게 정해서 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맞춰서 그냥 사람을 맞추잖아요. 다 그걸 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이제 자폐인이든 지적장애인이든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 뭐를 하면 좋겠는지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면 굉장히 다양한 네. 직종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영우 변호사, 네. 이상한 네네. 변호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게
드라마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무슨 이렇게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네, 네. 아니에요.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주변에서 받았던 그런 긍정적인 지원을 우리 사회가 해주고 네.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에는 지금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한 명 있거든요. 아. 네. 여성이고 변호사고 네, 자폐인이고. 인식을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인식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심지어 법으로까지 네.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서 뭐 모든 기관이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장애인식 개선 교육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일회성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네.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액션이라는 거는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래 이 세상에 장애인도 있구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야 같이 살자 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까지 했으면 네. 그 다음에 정말 같이 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맞아요.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가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행복나라 대표할 때 네. 사회적 기업 한 군데를 갔는데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어떤 다운 증후군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받고는 원장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대표님 저 아이하고 아이 컨택트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컨택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를 하니까 이 친구는 그때서 저분이 내 인사를 받았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면 분명히 전시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시회를. 어떤 전시회를 하셨나요? 전시회요. 우리 전시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네. 해왔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시회는 사실은 작품을 전시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전시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이고 자폐인들이 디자이너로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자폐인들이 디자인을 위해서 그림도 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작가를 양성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이들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인으로서 네네. 지금 지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전시회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하는 전시회인데 그때는 1년 동안 우리가 이들이 디자이너로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디자인 제품이 어떤 것들이 네네. 개발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품과 제품 또 디자인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잘 살고 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 전시회 올 연말에 꼭 가볼 텐데요. 꼭 오세요. 저희 10주년 10주년? 더 의미가 있네요. 네. 그 반응이 그러면 작가님들 반응과 그걸 보러 오신 이제 관람객들의 반응이 좀 어떻게 틀리는지 궁금한데. 반응은 제 생각에는 틀리진 않고 다 같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네. 준비하는 기간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기가 디자인에 참여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관심 보이고 물품을 구매하고 그러면 굉장히 설명도 잘 네. 해주고 판매하려고 애도 쓰고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전시회가 준비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어려운 작업인데 이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구성원에 대해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오티스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 실제로 오티스트의 상품을 보면서 이게 자폐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하고 네. 정말 가져본 사람 네. 실제로 전시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자폐인 디자이너도 만나보고 어떤 게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회사도 있구나 네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고 본 사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 생각이. 그래서 이 전시회가 참 포기하기가 네. 힘들어요. 어디서 하세요 올해?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대 안에서 네. 굉장히 큰 공간을 마련해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희 그 공간
오티스타 사무실과 갤러리 스토어가 있는 네. 빌딩이 있어요. 네네. 이 앞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예쁘게 잘 만들어 볼까 계획하고 저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초대장 네네, 고맙습니다. 그 자폐인을 위한 성인기 교육 네. 그것도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성인기 교육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회사이다 보니 네. 회사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희 특수교육에서는 이제 그걸 전환교육이라고 해요. 네, 성인기 전환 네, 교육.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이제 직업 고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을 통해서 이 자폐인 디자이너가 직업인이 될 수 있게 오티스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저희는 이제 전환에 이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 스쿨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교육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채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그 순간에 장애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필요로 해요. 특히 자폐인들은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통계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직업을 가졌는데 그만두는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에 또 왜 퇴사를 하는가 보면 직무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계속 일하게 해주려면 사회성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티스타에서는 그런 직무 지원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공한 사람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또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가, 상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직장인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자폐인도 이제 자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자폐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료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직장에서 필요한 그 성인기에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오고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과정 길에서 어떤 행동을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는 이대 주변이니까 여학생들이 뭐 많이 쳐다본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폐를 잘 알고 이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모델로서 회사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좀 다른 회사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그림만 잘 그려서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뭐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거나 컴퓨터를 다룬다거나 뭐 복사를 한다거나 이 많은 일들에 있어서 직무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교육을 하죠. 그게 다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성인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무슨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결국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오티스타의 민주 디자이너, 민주 디자이너 저는 만나보고 싶은데 작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의 날 포상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그걸 구입해서 아마 저한테 준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아말피 해안 뭐 그걸 그린 그림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티스타의 관계자한테 찍어서 보냈더니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에 전시회 때 민주디자인 나오시겠죠? 꼭 가서 한번 만날 거고요. 그 디자인 제품을 어떻게 판로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또 이 시청자들이 정말 우리 오티스타에서 나오는 정말 명작품들을 좀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오셨으니까 한번 프로모션 한번 하셔야죠.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스토어를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를 저희는 갤러리라고 불러요. 그 물품을 다 전시를 했지만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티스타 몰이 온라인으로 장만이 돼 있어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들 그냥 오티스타 치면 돼요? 네, 네네. 오티스타 몰 이렇게 치시면 모든 제품을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온라인으로 그렇게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B2B 네. 회사하고 콜라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네. 저희가 이제 특정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을 주문을 받으면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상품으로 제작하지 않고도 디자인만 네. 판매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이사님 가지고 계시는 그런 MRP 같은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액자로 우리가 상품을 네. 개발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작품을 파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다 디자인을 드리기 때문에 오리지널 작품은 저희가 회사가 다 소유하고 있고 네. 엽서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좋은 소장하고 싶은 네. 그런 그림들은 그렇게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문구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자폐인들의 디자인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상품 네. 그런 것들은 뭐든지 좀 만드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문구류가 좀 많아요. 네. 그 대표님 최근에 이제 자폐인과 관련된 드라마 등을 많이 이제 접하면서 일반인들의 자폐인에 대한 인식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님이 느끼시는 감하고 제가 느끼는 감은 엄청나게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에 대한 어떤 사소한 이제 변화들이 오티스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스쿨이나 연구 방향 이런 변화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실 소개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좀 더 많은 관심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또 여전히 그냥 드라마가 끝나고 나니까 그 관심은 또 그냥 그대로 잦아드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자폐인이 좀 변호사도 할 수 있어? 네.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드라마에서는 자폐인이 우리는 이제 자폐를 고기능 자폐와 저기능 자폐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능이 좀 낮은 그 자폐인도 소개가 됐었어요. 네네. 드라마 안에서 내용상. 그래서 자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발현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리고 저런 행동 특성을 보이는구나 하는 네.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관점 포인트가 어디냐, 네네. 뭐 어떻게 시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느냐. 근데 저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그냥 재밌으면 보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보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주인공이 우영우 변호사지만 우영우 변호사를 이렇게 좁게 바라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영우 변호사가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로펌에서 일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하는 네.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저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네. 내가 만일에 내 직장에 우영우 변호사 같은 동료 근무자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렇게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그 주변인들이 있을 때는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 사람도 역시 힘들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다 똑같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결국 우리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나도 내 몫을 해야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4월 2일이 자폐인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주년 행사 진행하시고 저는 이어서 내년도에도 4월 2일 날도 큰 이벤트를 좀 만들어 가서 정말 인식 개선이 정말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그 자폐인 중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난 위켄 쿠키의 박스 접는 우리나라의 박스 접기 달인이 그 자폐인이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없으면 공장이 안 맞아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켄드 쿠키 갈 때마다 그 친구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커피자에 가면 커피 로스팅의 달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재들이 천재라고 했죠. 천재, 커피 로스팅하는 천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해서 일반인 알려지면 많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티스타가 자폐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설립한 회사 맞잖아요. 그래서 현재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자폐인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과 이제 자폐인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알고 시작하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네. 또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아요. 어려운 점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점이 없는 장면은 다 없을 텐데, 네.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머리를 맞대면 네.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점, 어디서든지 그냥 나타날 수 네. 있는 그 정도라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좋은 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제가 특수교육 전공자고 정말 오랫동안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해왔고, 그래서 교육에 많이 초점이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성인이 되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평생 해왔던 사람인데, 오티스타 10년 하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가 될 정도로 네. 우리 뭐하고 있지? 학교에서 뭐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티스타 10년 동안 10년을 일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 네. 그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결론은 하나구나.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원래 이들의 있었던 자리,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열어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같이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것들을 그 안에서 배워요. 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네. 쓰고 각 기업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네네. 표준 작업장 많이 만들고 자회사형 표준 작업장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원래 있는 회사가 장애인을 여기로 취업을 해서 여기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회사형 표준 작업장을 따로 만들어서 네. 여기는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여기서 다 모여서 일해라 네. 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슬픈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오티스타에서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통합된 사회 안에서 네. 이들이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 자리를 부여받았을 때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던 그 많은 사회성 기술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배우고 있고요. 네. 그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면서 본인이 행복하니까 네. 가족도 행복하고 네네. 그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13명 있습니다. 실 13분. 앞으로 그 대표님 계획이 궁금한데, 물론 10주년 행사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제가 무슨 경영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 기업을 막 키워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막 그런 계획이나 욕심이 있는 네. 건 사실 아닌데요. 네. 딱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그냥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가능성을. 그래서 자폐인이 디자이너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폐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이 경쟁력으로 인해서 자폐인 디자이너를 채용한 회사는 절대 손해볼 일 없이 네. 오히려 이익이다라는 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 많은 회사들이 이 세상에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들여다보면 정말 디자이너 한 명쯤 필요하지 않은 회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일이라는 게. 네. 그러면 자폐인 디자이너들이 오티스타로 다 수백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오티스타 그만 커도 괜찮아요. 네네.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폐인들이 만일에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회사들, 많은 회사들에 1명, 2명, 3명씩 그렇게 취업이 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티스타에서 교육을 시켜갖고 네. 이렇게 이제 전국의 그렇게도 하고 기업에 있어요. 배치를 좀 하는. 그렇게도 하고 있고 네.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네. 그걸 원하시는 회사가 네. 있으면 저희가 직무 지원까지 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 역을 맡았던 정은혜 작가 또한 많은 인물의 얼굴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혹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폐인은 그저 어딘가 아픈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자폐인들이 가진 재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자폐인들이 더욱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은 서툴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 이상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